7, 8, 11에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너 무슨 쪽이야? 이제 한성거다 멈추고 오늘도 지문 6개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험 파트가 사실 구강 하나 남았고 구강 내용 끝나고 나면은 식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공부가 따로 필요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11, 12로 넘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고3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클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부담감이 적을 수 있어요. 이제 고3 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애랑 대충 집어 던지는 애들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외로 2학년 때보다 고3 때 내신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교재 자체가 수능 특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수능 특강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까다로워졌죠. EBS에서 아예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불법 복제나 참고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이제 국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변형 문제 자료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GPT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너네가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문제풀이 해석 잘 하시고 이제 시험 한 3주 전주부터는 시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가 GPT로 제공해서 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GPT랑 많이 짝짝꿍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공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아마 오히려 2학년 때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잘 나올지 못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너네도 좀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고3인데 생각보다 고3 같지 않은 느낌이 들 텐데 학교에서 오히려 고2 때보다 열심히 자거나 열심히 노는 아이들의 비율이 더 많아짐을 느끼게 되는 학년이 고3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해당하면 안 되겠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계속 뭐 상담은 이어갈 겁니다. 필요한 친구들 남아서 상담 요청하면 해드릴 텐데 우리가 수시라는 걸 쓸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의 비율이 옛날에는 학교별로 뭐 이런 학교도 있었고 대학별로예요. 대학별로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학종체제에서는 거의 어지간하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3 때 포기하려는 애들이 참 너무나 속상한 게 고3 1학기 하나만 하는 게 학년 전체의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너네가 고3 1학기 중간기말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앞서 했던 너희들의 성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난대요. 평균 4등급,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 평균 1등급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지금도 계속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 못 갈 거예요. 평균 3, 4등급이었다면. 근데 만약에 평균 3등급이었는데 평균 2점대로 바꾸는 거 가능해. 너네가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게 앞자리의 변화가 정말 커요. 3.2냐에서 2.8이냐에 따라서 대학 라인이 3단계가 올라갑니다. 정말 커요. 보통 우리가 한 시험당 평균 등급을 정말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애들이 막 평균 1, 2등급 올리는 거 생각하는데 절대 불가능하고 정말 많이 올리면 0.5등급 평균 등급 올리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목표를 3학년 때 목표를 중간고사 때 지난 기말보다 0.5 높이고 기말고사 때 0.5 높인다. 그럼 전체적으로 결국 1등급이 높아지는 거고 환산을 하면 0.75등급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33% 반영 0.339으로 0.0339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1, 2학년 토탈이 3.2등급이야 2.76 엔딩까지 가능해요. 3학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해되겠어요? 이 앞자리 뒤에 소수점 차이로 보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앞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정말 상당해요. 정말 서울 경기권에서 그 앞자리 하나로 물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물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고3이기 때문에 깔아주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너네 지금 내신 등급 과목보다 진로 절대평가 과목이 더 많을 거예요. 어지간하다면. 본인이 정말 물화생지를 골라서 나도 미친 인간들이 아니었다면
혹시 여기 2학년 때 물화생지 사과탐 있었나요? 2학년 때 사과탐 테크 지금은 과탐들 다 투과목 고른 그런 사람 있나요? 아 본인인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학년 때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죠?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과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 학교가 과중점이라고 해서 막 사과탐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일반 계곡에서 과중점은 어떠한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사 특목 애들이 하는 거 조금 일반고에서 따라하는 거고요. 일반계고에서 일반계에서 과중점이니 뭐니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탐은 저는 어지간하면 무조건 말려요. 왜냐면 학교 생활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하루 건너 하루 밤새야 될 일이 생겨요. 거의 죽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미 선택 과목 다 끝나서 적용 중이겠지만 진로 교과가 많은 친구들은 무조건 다 A를 받아야 됩니다. A는 내신 등급 1등급 환산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는 A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B 받는 순간 3, 4등급 환산 점수로 들어가게 돼요. 고작 A, B 차이인데 B를 받는 순간 3, 4등급 반영 비율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A를 받아야 그나마 내신 기분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진로 교과에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히 교사특입니다. 그 A를 받는 기준점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고 A는 당연하게 깔고 그 과목에 대한 교과 세탁을 통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직업 역량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학업 역량이에요. 그 과목에서 내가 뭘 배웠고 그 배운 내용이 대학교에서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 1, 2학년 때 생기부 별로라서 3학년 때 챙길 필요 없어요. 절대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입학사정관 물론 저도 데이터가 옛날 데이터긴 해요. 최근에 1년 정도 데이터는 없지만 3년 전에 입학사정관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게 영상 녹화되고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진짜 밥 먹는데 뒷자리 입학사정관들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저기 일산의 대화역에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그 뭐라고 하죠? 그 삼계탕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뒷자리에 4명이 앉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고 그 다음부터 저는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귀 듣느라고 훔쳐 듣느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귀에 들어왔던 표현이 뒤에서부터 본다였어요. 뒤에서부터 3학년 거부터 본다예요. 1학년 거부터 보는 게 아니야. 본인들이 뽑고 싶은 애들은 지금 잘하는 애야. 1, 2학년 때 지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1, 2학년 때는 3학년이 받쳐주는 애들을 보고 1, 2학년 때 어떻게 생활했나를 참고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3학년 때가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1, 2학년 때 부족했다면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스토리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요? 많이 물어보는데 스토리 만드는 법은 보통 제일 좋은 게 독서예요. 독서 또는 진로 체험 활동입니다. 독서나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나는 A라는 꿈을 갖게 됐고 이 A라는 꿈을 갖게 되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이전에 나의 부족했던 학습 역량과 진로 역량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생기부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내 생기부 3년 진행되는 동안 진로가 한두 번 바뀌는 건 아무 문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너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저 1학년 때 진로가 A였는데 B로 바뀌고 C로 바뀌었어요. 이거 생기부 못 쓰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당연히 진로 바뀌는 거 입학사정관들도 어느 정도 깔고 가요. 그래서 얘가 간호학부 준비하다가 갑자기 토목? 얘 이상한 애야 라고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배경만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기부 붙잡고 늘어지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종으로 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학종으로 거의 갈 거고요. 또는 논술로 갈 겁니다. 교과우수는 사실 저번에 말했지만 2점대 안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야 할 먼 길인데 시작해서 가보도록 하죠. 9강 1번부터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루시안 오브 서머사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was born 태어났대요. 서기 125년에 태어났대요. 어디에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는 건데? 동쪽인데 어떤 동쪽? 먼 동쪽. 먼 동쪽 가장자리. 어디에?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의 먼 동쪽 끝자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태어났대.
중요한 정보는 아니네요. 자, 그는 됐대. 뭐가 됐대? 어시스턴트, 조수가 됐대. 누구에 대한 조수가 됐대? 그의 삼촌에 대한 조수가 됐는데 뒤에 보면 컴마 후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보이죠?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해석은 and 선행사로 연결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무엇이냐? 당연히 그의 삼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은 가지고 있었대. 삼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뭘? 조각상을 만드는 가게를. 됐나요? 그러면 대충 추론을 해봤을 때 삼촌의 직업에 조각을 만드는 사람, 조각가, 스컬프처가 되겠네요. 그쵸? 자, 루시아는 프로브드, 증명했어. 뭐 하는 걸 증명했어? 포인트, 리를입니다. 앞에 어가 안 붙었으니까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 돼서 거의 재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루시아는 증명했어. 거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뭐로써? 조각가로서. 하지만 was 였대. 과거동사로 병렬구조죠. 뭐였대요? gifted 하면 재능을 받은, 재능 있는이라는 뜻이 돼서 재능 있는 writer and speaker. 작가이자 화자. 그러니까 루시아는 조각가로서의 재능은 거의 없었지만 재능이 있었대. 뭐에?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재능이 있었대. 그래서 그는 됐대. 여행하는 강사. 흔히 유랑하는 떠돌아다니는 강사가 되었대요. 자, 그래서 루시안이 첫 번째로 가진 직업은 조각가였는데 조각가로서는 재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선생님 조각가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조각가로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최초의 직업은 조각가였고요. 이후의 직업이 유랑 강사였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강사. 자, 그는 살았대. 어디서 살았대? 아테나에서 살았대. 10년 동안.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 레이터니가 그의 삶의 늦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의 정도가 되겠죠. 얻었대요. 뭘 얻었대요? 부를 얻었대. 뭐로서 부를 얻었대? 정부 관리로서.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자, 세 번째 직업, 이집트에서의 정부 관리. 오피셜이 명사로는 공무원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정부 공무원으로서 부를 쌓았대. 자,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입니다. 당연히 because of, owing to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ecause of, owing to 전부 다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그래서 뭐 때문에? 그의 satirical, 무슨 뜻? 풍자적인. 풍자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를 풍자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풍자하는, 그리고 모순적인 스타일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때문에, 그리고 2번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근데 그 욕구가 어떤 욕구? To be entertaining, 재미있고자 하는, 웃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됐니? 이런 1번과 2번의 이유 때문에 it is의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네.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어렵다. 뭐 하는 게 어렵다? 아는 것이 어렵다. How seriously to take his statement에서 의문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의문사 투부정사도 누구 역할한다? 명사 역할한다. 명사 구가 된다. 그래서 no에 대한 목적어 자리로 오게 된 거죠. 얼마나 진지하게 그의 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이해가 됐니? 그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는 것은 힘들대. 그 이유가 두 가지 어떤 성질 때문에? 풍자적이고 모순적인 화법을 쓰기 때문에. 또 재미있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디까지가 진담이고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알기 힘들다라는 거야. 자, 그는 빈번하게 뭐 했대요? radical 조롱했대. 뭘 조롱했대? 종교적인 관습들을 조롱했대. 또 미신을 조롱했대. 또 믿음을 조롱했대.
어디에서의 믿음? 파라노멀 하면 초자연적인 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조롱했대요. 자,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야. 얘 황혼기 마지막에 직업이 뭐였어? 정부 공무원이어서 심지어 어디? 이집트에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믿었어? 12주 신들을 믿었단 말이야. 뭐 제우스도 그렇고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아테나도 그렇고 다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믿었고 그 신에 대한 모욕이 곧 왕에 대한 모욕이 되고 정말 사형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 로마와 이집트에서만 이런 신화와 신성시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도? 이집트에서도 이런 종교적 신성적 개념은 굉장히 컸어요. 혹시 나중에 밤에 잠이 안 오는 친구들 누구였지? 와빌의 그제무지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집트 신화라고 검색해보면 제일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와빌인가? 와빌의 그제무지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맛깔나게 이집트 신화를 쫙 읊어주는데 그게 한 4시간 반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듣다 보면 잠들어요. 끝까지 다 못 듣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6번 문장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마이웨이를 걷던 사람이라는 거야. 주변 눈치를 잘 안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뭐 그런 것까지는 절대 문제로 안 나온다는 거. 자, 루시안에 엄청난 임팩트를 줬대요. 루시안은 엄청난 임팩트를 줬대. 어디에? 서양의 문학에. 얘가 사실 핵심이겠네요. 이 루시안의 사람이라는 직업은 조각가에서, 박람 강사에서, 그리고 정부 공무원이 됐어. 근데 이 루시안이 오늘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문학의 부분에서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루시안이 몇 번째 직업이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2번째 직업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야. 작가와 강사로서의. 자, 그의 아이디어는 영향을 줬어. 작품에 영향을 줬어. 누구의 작품? 윌리엄 셰익스피어, 조나단 스위프트, 볼테르, 요한 볼프강 괴체,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확히 누군지도 몰라도 적어도 셰익스피어랑 뭐 볼테르나 괴체 정도 그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대. 여기까지 됐니? 뭐 하면서요? 현대 시대까지 도달하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너무 쉽죠? 딱히 뭐 정리할 만한 내용은 크게는 없지만 또 하다가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정리해 왔는데 구태여 뭐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핵심 문장 정도 체크해 주고 전개 방식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각가로서 재능 부족, 그리고 작가이다 연설가, 여행하는 강연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집트 정부관리가 됐다. 그리고 이런 이집트 정부관리로서 보여서는 잘 안되네. 독자적인 성격을 나타내더라. 이거를 통틀어서 독자적인 성격으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서구 문학에 걸친 막대한 영향력. 제가 지금 펜으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적는 건 사실 낭비고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워낙 쉬운 거니까. 자, 정리가 다 됐을까요? 자, 이거를 바로 넘어가면 되고. 자, 9강의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고3이들 혹시 수업 중에 피곤하거나 졸릴 것 같으면 저번에 말했지만 저렇게 먹을 거, 커피든 뭐든 갖고 와서 드셔도 돼요. 뭐 라면, 햄버거 이렇게 냄새 나는 것만 아니면 다 돼요. 냄새 나는 거 아니고 마실 거든 젤리나 사탕 이런 거 가져와서 드시면서 수업 들어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9강에서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1832년에 태어나면서 최셔에서 영국에 있는 최셔에서 1832년에 태어나면서 찰스 루트위지 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wasn't known 알려져 있었대. 가장 잘 알려졌대요. later 나중에 뭐에 의해서 가장 잘 알려졌대요? 그의 필명 루이스 캐롤로 가장 잘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 더디슨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알려진 건 뭐다? 루이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의 필명이다. 이게 가장 널리 알려졌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왜? 라고 하는 이유가 밑에 반드시 나와야겠죠. 왜 이게 가장 잘 알려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는 여태 뭐였대? The eldest son,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었대. 그리고 세 번째 아이였대. 어디서? 가족에서. 어떤 가족? 7명의 여자들과 4명의 소년들. 몇 남매? 11남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1년에 한 명씩 나오면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10살. 와우. 와. 굉장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보면은 이 11남매 중에 몇 번째로? 셋째로 태어났는데 셋째긴 한데 이 4명의 형제 중에는 장남인 거야. 이해됐죠? 위로 누나가 몇 명 있다? 2명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받았대. 뭘 받았대? 장학금을 받았대. 뭐 하기 위해서? 옥스포드에 있는 크리스처치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목적으로 해석이 됐네요. 자, 컴마 where 아까 컴마 후가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면 얘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고 관계 부사의 성질상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오고? 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and there로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야?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는 나중에 뭐 됐대요? 임명되었대요. 뭐로서 임명되었대요? 수학 강사로서 임명됐대요. 여기까지 됐어요? 수학 강사로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자, apart from 떨어지면서 분리된 채로 뭐와 강사로서 역할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뜻이 되죠. apart from이 뭐뭐로부터 떨어진 그래서 뭐뭐와 별개로. 그래서 강사로서 일하는 것과 별개로 그는 뭐였다? 열정적인 사진작가였다. 그리고 그는 뭐 했다? 썼다. 에세이들을. 그리고 정치적인 팜플렛들과 시를.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 he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첫 번째 was에 두 번째 wrote가 되네요. 그는 열정적인 사진작가였고 그리고 썼대. 뭘 썼대? 에세이들과 정치적인 팜플렛들과 시를 썼대요. 이해됐죠? 하지만 잊지 마. 이 사람의 직업은 메인 직업은 뭐다? 수학 강사다예요. 1856년 시인데 그 시가 어떤 시? 불리는 시야. 뭐라고 불리는 시? 고독이라고 불리는 시는 was published 또 수동태네요. 출판되었대요. 뭐 아래에서 출판됐대요? 필명 루이스 캐롤 아래에서 출판됐대요. 자, 그러면 드디어 등장. 뭐가 등장? 루이스 캐롤이라는 필명 등장. 자, 요즘 우리가 본캐 부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능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본캐 부캐를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루이스 캐롤이라고 하는 필명에 지금 이 사람 이름 뭔지 나 까먹었어. 더지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캐예요, 부캐예요? 구태여 따지면 뭐예요? 대답해 줄 때까지 안 할 거야. 부캐예요. 왜? 본캐는 뭐였으니까. 얘 본캐는 뭐야?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떻게든 대답해줘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수학 강사죠. 본캐는 수학 강사인데 부캐로서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에세이 쓰는 거에. 근데 이 부캐로서 더 많은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더디스는 도달했대. 어디에? 이 필명에 도달했대. 아, 드디어 필명에 도달하게 된 계기가 나오네요.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근데 ing가 되게 심상치 않아. 꽤 여러 개가 있어. 1번 함으로써, 2번 함으로써, 3번 함으로써, 4번 함으로써. 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뭐 함으로써? 그의 자신의 이름인 찰스 루트지를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일단 이 루이스 캐롤이라는 이름, 필명이 나오게 된 거는 뭘 이용한 거야? 자기 본명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함으로써? 번역함으로써. 그것들을 뭘로? 라틴어로써. 라틴어 뭘로? 카롤러스 루도비쿠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시킴으로써. 그리고 나서 거꾸로 함으로써. 요 스펠링을 반대로 씀으로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재번역함으로써 그거를 영어로.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 이름을 이제 전준환 썼을 때 이거를 이제 대충 라틴어로 바꾸면 제 영어 이름은 존이에요. 너무 흔해 빠졌지만 이제 존인데 영어 이름 존을 썼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뭘로? 반대 순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뭐로 바꾸는 작업?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저 루이스 캐롤이라고 하는 필명인 거야. 됐죠? 자, 그는 사용했대. 뭐래? 그 이름을 afterward, 후에 뭐에 대해서? 그의 모든 그의 비학문적인 작품들에 대해. 자, 그럼 여기서 반대의 개념이 재진술이 될 수 있죠. 수학과 관련된 학문적인 작품에는 자신의 필명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이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의 모든 작품에 필명을 쓴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어. 무슨 조건? 비학술적인, 비학문적인 작품에서만 그 이름, 필명을 썼다는 거야. 장난질 치기 괜찮죠? 납치하기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의 가장 유명한 책들은 포함해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약간 속편 같은 느낌.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리즈가 바로 이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캐릭터 중에. 채셔 고양이 혹시 몰라요? 채셔. 세계 명화 이런 거를 좀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계 명화 앨리스 이런 거 안 읽어봤어요? 그 모자 파는 고양이, 채셔 고양이. 끄덕끄덕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고양이가 왜 채셔 출신이야? 지가 어디 출신이니까? 채셔 출신이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역시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주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줄 요약.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유명. 그러니까 캐럴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작품 때문인 거겠죠. 그리고 지문의 핵심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전개 방식 및 구체화는 그냥 스토리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속상하네요. 쉬운 거 끝났습니다. 자,
자, 11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11강, 12강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장님께 전달받기로는 11강을 분석해오는 게 숙제였는데 숙제를 거의 다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가긴 될 건데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냥 손 들거나 소리를 질러. 쌤 저 이거 안 돼요 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학원에 온 이유가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 배우러 왔는데 모르는 부분을 그냥 아씨 저거 뭐야 하고 넘어가면 사실 괜히 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아셨죠? 자, 시작합니다. 그린 마케팅은 try to 부정사네요. 뭐랑 비교해야 된다? try ing랑 당연히 비교해야겠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아주 기본적인 문법 문제 구조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 차이, to 부정사가 옳다라는 거. 그린 마케팅은 뭐 하려고 노력한다? overcome.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뭘 극복하려고 노력합니까? 고객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미 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이런 완벽한 문장 뒤에 붙는 to 부정사는 거의 높은 확률로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더군다나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겠죠. induce, 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린 마케팅은 극복하려고 노력해. 고객 불신에. 그러면 이미 결론이 있다. 이게 추론이 좀 되면 바로 보인다, 결론이. 고객들은 그린 마케팅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 이게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 오늘날의 기본적인 고객들은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야, 이미 여기에. 왜? 없으면 극복하려고 노력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고객들이 저 그린 마케팅이라는 거를 불신하니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린, 당연히 이 녹색이라고 하는 글 보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친환경이 떠오르면 됩니다. 영어에서 저렇게 그린이라고 쓴다는 건 무조건 친환경이에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연관성들을. 뭐와 뭐 사이에? 기업들과 자연 환경들 사이에. 기업들과 자연 환경들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들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 마케팅의 고객 불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해됐어요? 자, such marketers. 그러한 마케터들은 종종 만들어요. 주장들을. 근데 어떤 주장들이냐? 자, 주어가 없는 주관대인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당연히 생략 가능하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claims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 나와 있는 스위치까지 봐주시면 3박자 다 보는 겁니다. 자, 주장들을 하는데 어떤 주장? 모호한, 연관성이 없는, 오해의 소재를 불러일으키는, 증명할 수 없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의 형용사들의 공통점 모두 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케터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마케터들은 어떤 마케터들? 극복하고자 하는 마케터들이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케터들은 종종 주장을 만드는데 그 주장들이 어떤 주장이야? 모호하고 관련성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증명할 수 없는 주장들을 만든다는 거야. 자, 일반적인 기술들은 포함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술이에요. 일반적인 기술은 당연히 누가 쓰는 기술들? 그러한 마케터들이 쓰는 기술들이에요. 그럼 그러한 마케터들이 쓰는 기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이미 모호하고 관련성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증명할 수 없는 성질. 이해되겠죠? 이 네 가지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별개의 문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성질들이 전부 다 저 기술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들은 포함해. 뭘 포함해? 자, 요거 조금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크게 괄호로 묶어버리시고요.
이 큰 괄호를 1번이라 하시고 그 다음 2번 목적어 2번 그 다음 목적어 3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적어 1, 2, 3번을 포함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목적어 1번이 뭐냐? 목적어 1번은 또 and가 하나 더 있죠? 아니네, 없네. 요거를 기준으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using에 대한 1번 그리고 using에 대한 2번입니다. 그리고 that부터 purest 바로 닫힌 여기까지가 was를 꾸며주고요. of nature images를 꾸며주고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표시하면 해석할 때 훨씬 윤택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됐다면 해석 들어갈게요. 흔한 기술들은 포함합니다. 뭘 포함해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근데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야? 내포하는 단어들이야. 뭘? 지속 가능성을. 지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들 뭐와 같은? 이런 것들과 같은. 이해되겠어요? 이런 clean, clear, natural, fuel과 같은 이런 지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리고 자연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되게 일반적인 정말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린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또 뭘? 갈색과 녹색의 색깔 배합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재활용된 또는 유기적으로 보이는 맥락들, 컨텐츠, 내용들을 포함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일반적인 마케팅, 그린 마케팅에 대한 성질들인 거죠. 이해됐니? 자, 회사들은요, 때때로 뭐 한대요? 홍보한대요. 뭘 홍보한대요? 그린 이미지를 홍보한대요. 바이어인지 뭐 함으로써? 이거 함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 이거 함으로써. 또는 뭐 함으로써? 이거 함으로써. 그래서 1번, 2번, 3번 함으로써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럼 해석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지구의 날 행사를 스폰서함으로써 그리고 생태적인 자선단체들에게 기부를 함으로써 또는 고객들이 그렇게 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하도록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기부하도록. 저 앞에 있는 요 making donations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들은 때때로 촉진합니다. 홍보합니다. 그린 이미지를요. 친환경 이미지를요. 지구의 날 행사를 스폰서함으로써 그리고 생태학적인 자선단체들에게 기부를 만들어줌으로써 또는 고객들이 앞에 나온 이 메이킹과 스폰서링을 하게끔 만듦으로써 촉진시킴으로써 여기까지 됐죠? 자, some 1부인데 뭐 중에 일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some of 명사인데 some은 일부라고 하는 부분 표현을 나타내 주죠. 부분 표현 of 명사가 주어일 때 당연히 동사는 누구한테 수일치시킨다? 명사의 동사 수일치시키죠. 이 some이라고 하는 주어에는 단수의 개념, 복수의 개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단복수를 결정하는 건 어디 있어? 뒤에 복수, 복수 그리고 얘가 복수인지 아닌지 너네는 몰라도 상관없어. 왜? 이미 앞에 두 개의 뭐가 나왔으니까? 복수가 나왔으니까 뭐 취급? 복수 취급. 그래서 마지막에 vocabulary 쓴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뭐 문제까지 이거 이렇게 쓰는 것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거 절대 안 되죠? 이미 앞에 복수명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work 복수명사로 동사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러한 실천들, 미학들,
단어들 중에 일부는 한때 뭐였대요? 이게 무슨 단어죠? emblematic. 상징적인이라는 뜻이 되죠. 상징적인. 한때 상징적이었대요. 뭐에 대해서? 대체 미디어로. 대체 미디어에 대해 상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실천들, 미학들, 어휘들, 이게 뭔데? 이게 위에 있는 4번 문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4번 문장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일부는 한때 대안적인 미디어로 상징적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교재로 얘가 어법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필기하다 보니까 가려져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컴마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단순한 컴마는 절대 접속사예요, 아니에요?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는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몇 개만 써야 된다는 얘기?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메인 주어인 some of부터 vocabulary까지가 주어, were 동사, 이미 주어 동사 나왔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야. 근데 이게 만약에 책에 있는 것처럼 them이었다? 그럼 many of them 주어 are derived 동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념을 컴마 which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고2 때부터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하면 그냥 컴마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 붙어있는 거에만 익숙해. 근데 이 사이에는 이렇게 부분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들 들어가도 괜찮죠. 그래서 보통 요 자리에서 문제 내는 거 굉장히 클래식한 문제 유형이다. 그리고 애초에 many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행사는 뭐가 되느냐? 주어가 선행사가 됩니다.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있는 그대로 문법 문제로 다시 낸다? 그럼 어떤 문제로 낼 것 같냐?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요렇게 낼 것 같아. 왜? 너네가 잘못 보면 사실 얘를 빼버려도 되거든요. 얘를 남겨놓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지. 아 뭐야 바보 아니야? many가 있는데 왜 is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맥상 이 many of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many of까지 지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바로 앞에 너네 눈에 보이는 건 뭐야? 미디어란 말이야. 근데 미디어는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쓰여요. 미디어는 상황에 따라 단복수가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니들이 이거 is로 바뀐 거 잘못됐어. 왜? 선행사가 주어니까 라는 걸 찾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의미상. 선생님, 선행사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멀리 있어요? 허선이잖아요. 어문법적으로 만약에 주어가 이걸 꾸며주는 거 전체도 다 누구 뒤로 가버리면 주어 뒤로 가버리면 이미 안 그래도 긴 주어가 어떻게 돼? 더 길어져. 그렇게 되면 주어 동사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꾸며주는 건 주어야. 이렇게 되는 구조가 왜 맞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 동사 사이의 연관성과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땡긴 다음에 주어로 꾸며주는 수식어를 아예 다 뒤에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해석 들어가면요.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주어들 중에 다수는 운영됩니다. 뭐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진정한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자, 그린 마케팅은 되어 왔대요. 어떻게 되어 왔대요? 너무 의심스럽게 되어 왔대요. 너무 의심스럽게 되어 왔대요.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너네가 이 단어 때문에 혼란스러워. 왜냐면 5번 문장까지 너네가 잘못 해석해버리면 마치 아니 진정한 친환경 정신으로 한다는데 왜 의심스러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정한 친환경 정신에 의해 운영된다라고 하는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을 막 지칭하는 거예요? 기업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얘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야. 기업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번 문장에서. 자, 그린 마케팅은 너무 의심스러워졌대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피한대요. 그 단어를. 이게 핵심이에요. 위에 문장에서 혼동돼도 괜찮아. 6번이 핵심이거든요. 6번만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이 지문에서 내용이 진짜 안 틀립니다. 기업들이 애초에 뭘 갖고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갖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게 여전히 신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단어 자체를 뭐 한다고요?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instead 대신 그들은 기업들은 여기서 주체는 기업이 맞아요. 기업들은 label 분류합니다. 그들의 행동들을 뭘로?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으로 분류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곱이네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선행사가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communication 단수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 engages s 붙어 있는 단수 동사 수일치 확인해야겠죠? 대신 그들은 분류합니다. 그들의 활동들을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으로, 지속 가능성 의사소통으로. 그리고 그 선행사는 이상적으로 참여시킵니다. 누구를? 대중들을. 어디에 참여시켜? 운영적인 변화를 지지하는 것에 참여시켜. 여기서 말하는 운영적인 변화는 누구의 운영적인 변화? 기업의 운영적 변화예요. 기업의 운영적 변화를 지지하는 것에 고객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운영적인 변화라는 게 뭐냐? that 뒤에 보면은 또 주어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엄청나게 줄이는, 뭘 줄이는? 기업의 환경적인 footprint, 발자국을 줄이는. 그리고 뭐 하는? 기여하는. 뭐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그러한 운영적인 변화들을 지지하는 데에 고객들을 참여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진짜 좀 복잡하긴 해요. 지문 내용이. 그래서 친환경 마케팅이 어쨌다는 거야 로 도출될 수 있는데 친환경 마케팅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가 이미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말을 써도 이미 소비자들은 불신한다는 거야. 이거 진짜 친환경인 거 맞아? 말만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신을 재우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의 선택상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그 대신에 뭐 한다는 거야? 그들의 활동을 지속 가능성 의사소통으로 바꾼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걸 말해요? 상호작용인 걸 말해요? 상호작용인 걸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상호작용의 주체는 누구야? 당연히 기업과 소비자들인 거예요. 기업과 소비자들 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니까 소비자들도 그 기업에 대한 뭐가 높아진다?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의심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뭐가 나온 거야? 이 기업의 운영적인 변화를 지지하는데 소비자들을 이상적으로 참여시킨대.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그런 운영적인 변화가 뭐도 이끌어 동시에 기업의 환경적인 발자국도 줄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해준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제 생각에 시험 문제로 활용 되게 괜찮아요. 얘는 좀 봅니다. 자, 지문의 주제.
포인트입니다. 다 적기 힘든 친구들은 포인트만 가져가세요. 그린 마케팅의 개념은 소비자 불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대안적 용어 이거다. 아, 뭐 어떻게 고민이 많은가 봐.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고민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개입했어요.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이미 불신 개념이야. 그래서 피하는 개념이고 대안적으로 이거를 가져가는데 이유는 상호 간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업과 소비자들 간에. 이해되겠죠? 자, 지문 내용의 한 줄요야. 그린 마케팅은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ustainability Communication과 같은 용어 및 실질적 활동이 필요하다. 됐죠? 지문의 핵심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이거 필기 못하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거짓말했네요. 단톡 만든다는 안 만들었네. 이제 여러분들 리스트 받았으니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기 요거 제가 요약한 자료랑 이번 시간의 자료까지 PDF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 친구는 그걸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거 쓰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봐요. 읽으면서.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2, 3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마케팅이야. 1, 2, 3번까지. 1, 2, 3번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마케팅이고 이런 그린 마케팅은 좋다고 안 좋다고? 안 좋다고 소비자들이 불신한다고. 그래서 그 대안책인 걸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4, 5, 6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1, 2, 3, 4, 5, 6 전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개념 꼭 기억해 둡니다. 자, 그리고 11강의 3번으로 넘어가는데 지문 4개 연달아는 좀 너무하죠? 그래서 지문 3개 지금 마무리하고 현재 9시 1분입니다. 10분 쉬고 9시 11분에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가죠?